한국인들만큼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먹방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지인들과 나누는 인사말조차도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밥은 먹고 다니냐? 고 물어보는 것일 정도이니 한국 사람의 먹는 것에 대한 진심은 정말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는 발달된 냉장 기술과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풍요롭고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냉장고도 없고 식량 생산량도 적었으며 식재료도 매우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먹으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임진하는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나라가 거덜나지 않겠냐고 어이없어 했을 정도였죠. 만약 여러분이 조선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이겠죠? 이 오래된 사진 속의 조선인 남성은 왜소해 보이는 최고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머리보다 훨씬 큰 대접 2개에 가득 담겨있는 밥과 국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안토니오 다블리주교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 신자들 중 한 사람은 4개에서 7인분까지 먹었는데 여기에는 그가 마신 막걸리 사발수는 계산하지도 않았다. 큰 복숭아를 먹을 때에도 가장 적게 먹는 사람도 10개 정도는 먹으며 50개까지 먹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보통 복숭아가 한 박스에 10개 정도 들어있다고 한다면 복숭아 5박스를 한 번에 먹어치운 거죠. 이 사진의 주인공도 당시의 대식가의 눈으로 보면 소식자로 볼 수도 있죠.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저술한 청장고한 전서에서는 조선 성인 남성은 한 끼에 7홉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한 끼 밥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고봉밥이 바로 그 7홉인 셈이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만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이 밥그릇은 어느 시대의 밥그릇일까요? 정답은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 조상님들의 밥그릇입니다. 현재의 공깃밥 한 그릇 용량이 약 200g인 것과 비교하면 고구려 시대 밥그릇은 현재의 밥그릇보다 무려 6.5배나 컸던 것이죠. 이러한 밥그릇 크기의 차이는 당시 사람들이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에너지를 필요로 했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적인 기록인 셈입니다. 조선은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렸던 조선인들은 막대한 양의 칼로리를 필요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영양원의 공급이었습니다. 왕이나 부유한 양반이 아닌 평민에게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평소에 거의 접할 수 없는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탄수화물, 즉 밥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죠. 만약 당신이 조선 사람에게 지금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내일 먹을 게 없지 않냐고 묻는다면 그 조선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일 먹을 걸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어둔 게 낫소? 이러한 대식 문화의 밑바탕에는 식량 수급에 대한 깊은 불안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부패한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은 언제나 백성들의 밥그릇을 위협했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재해에 대비가 잘 되어 있는 현대에도 가뭄과 홍수는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대비가 거의 없었던 당시에는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자연재해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산 정약용이 지은 한시 애절량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못하자 부패한 관리들이 쳐들어와 마지막 남은 재산인 소를 빼앗아가자 분노와 절망에 빠진 아기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것이 죄라고 절규하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린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썩어빠진 관리들이 선량한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쥐어짜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은 열악한 식량 저장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물론 얼음을 이용해서 잠시 동안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긴 했지만 얼음은 너무 귀해서 최고위 권력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다음 끼니를 기약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몸에 저장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을에 잔치가 열릴 때에는 조선의 진정한 대식 문화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귀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배불리 먹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볼리 주교는 잔칫날 많이 먹기 위해 전날부터 굶는다고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려는 조선인들의 생존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대식 문화도 당시의 환경에서는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자신의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굶주림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근육질의 몸매보다는 적당히 배 나오고 살집 있는 평범한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손바닥만한 공기 그릇 속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을 찾아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봉밥은 과잉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죠. 밥그릇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단순히 먹는 양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고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